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에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입찰 가격을 담합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따내 수십억 원을 챙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양경찰이 폐기물 처리 업체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잠시 후 입찰 서류와 휴대전화를 압수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압수한 휴대전화의 단체 대화방에서 수상한 대화들이 발견됐습니다. 한 업체가 입찰 가격을 정해주면 나머지 두 곳이 여기에 맞춰 입찰에 참여합니다. 결국 한 곳이 낙찰을 받자 입찰 전략의 승리라며 내일은 큰 건들이니 잘해보자는 축하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참여 누락을 하는 사례가 몇 번 있어가지고 이제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우리가 그게 어떤 고의성이 있다고 그리고 인목적인 거라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들은 사전 담합을 통해 2년 동안 행정기관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 사업 400여 건의 입찰에 4건 중에 1건 정도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금액은 모두 58억 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가격의 평균이 낙찰 예정 가격이 되는 점을 노려 3군데 업체가 담합한 겁니다. 실제로 이들 업체의 낙찰률은 23%로 다른 업체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제주도 내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는 이 3개 업체를 포함해서 총 15개 업체로 3개 업체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경은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50살 조모 씨에 대해 입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회사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자신의 토지를 비싸게 되팔기 위해 인근 국공유지 곶자왈의 나무를 베어내고 도로를 낸 부동산 개발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강큰 업자는 이렇게 땅을 쪼개 팔아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 부근의 임야. 수풀이 우거진 곶자왈 안으로 긴 도로가 나 있습니다. 도로 옆에는 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흙더미에 묻혀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58살 진모 씨는 지난해 8월 이곳의 임야 3만 7천여 제곱미터를 17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진 씨는 자신의 임야 일부와 근처의 국유지 등 11,000제곱미터에 허가 없이 중장비를 투입해 평탄 작업을 하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4m 폭의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이곳에 있던 팽나무 등 800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습니다. 2달 뒤 토지를 분할해 14명에게 되팔아 챙긴 시세 차익은 11억 원. 국유지를 훼손해가지고 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은 개인 사유지에 있는 가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노려가지고 토지를 쪼개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진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공유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올 들어 자치경찰단이 적발한 산림훼손 사례는 65건, 부동산 시장 과열에 제주 지역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도가 2025년 인구 1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도시계획을 다시 손질하고 있는데요.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시가지를 늘리고 개발이 쉽게 용도 지역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2025년 제주도 계획 인구는 100만 명, 상주 인구 73만 명에 체류 인구 27만 명입니다. 이에 따라 동부의 제2공항과 서부의 영어교육도시, 남부의 혁신도시, 북부의 제주공항 등 동서남북의 4대 권역을 개발축으로 잡았습니다. 시가와 예정 용지를 지금보다 2배가량 늘리고 원도심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정하면 충분히 고도를 우리가 경관에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고도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개발이 가능하다. 곽지리와 감산리 등 5개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됐고 이미 취락지구가 돼버린 간드락과 광평 등 56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됩니다. 함덕리와 협재리 등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개발 행위가 완화됩니다. 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뭐 관리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이건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제주도는 오는 20일에 주민공청회를 연 뒤 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도시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이주 열풍에 힘입어 도내 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다른 시도에서 제주로 전입한 학생은 5,400여 명이었고 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유입 학생도 2,300여 명이었습니다. 전입 학생 가운데는 초등학생이 72%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열사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심장질환자 등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제주 시내 한 경로당. 찜통 같은 더위 속에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해 동네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바둑 장기도 두고 또 이제 화투놀이도 하면서 한 10-6분들이 오셔가지고 매일 즐기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온열 환자의 26%는 65살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사망자의 60%를 노인이 차지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체온 조절과 체액 조절 기능이 떨어져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폭염주의보 속에 열사병과 탈진으로 병원을 찾는 온열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공사장과 밭에서 일하던 3명이 더위로 인한 탈진과 근육 경련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가 어지럽다, 좀 메스껍고 두통이 있다 그러면 바로 작업을 쉬시고요. 서늘한 곳으로 빨리 가셔서 체온을 식히는 게 좋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시간대에는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서 머무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농수산물 판매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농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직거래를 하다 보니 안정적인 매출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햇 복숭아가 수확되기 시작했습니다. 품종별로 수확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때를 놓치지 않고 복숭아를 따서 판매하는 게 관건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되다 보니 제값을 받고 팔려면 일반 도매시장보다는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 농원 주인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SNS를 활용해서 복숭아 생산 과정을 소개하고 직접 주문을 받아 상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골 고객층이 두터워지면서 이곳 복숭아는 수확되기 무섭게 팔려나갑니다. 한 단계 두 단계 쌓이다 보면은 들어가서 검색하다 보면 이분이 유기농 농사 이렇게 짓고 있구나. 그걸 신뢰성을 쌓기 위해서 블로그부터 시작해가지고 SNS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귀농 5년 차인 여성 농민도 블루베리를 판매하는데 SNS 마케팅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생과일 상태로 팔아야 하는 농산물이다 보니 판로 확보가 쉽지 않았지만 SNS를 통해서 소비자와 직거래가 성사됐습니다. 요즘엔 마을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까지 함께 판매해 줄 정도입니다. 복숭아도 좀 사다 줘. 그렇게 해서 차태 같은 경우는 100박스 이상 제가 팔아준 경험도 있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소비자와 꾸준히 소통하는 농민들이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SNS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덤으로 준다는 점에서 남도 농산물 판로 개척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절기 소서인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밤새 열대야는 잠시 주춤했지만 북부 지역은 사흘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낮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한편 요즘 산간에는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오늘도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태풍 네파탁은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매우 빠른 속도로 북상 중인데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중국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에도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24도 내외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오늘도 33도까지 치솟으면서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로 출발해서 2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자의 기온 22도, 성산과 표선 23도, 낮 기온은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에는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섬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를 포함한 일부 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매우 유동적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익수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변에서 모터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비행하던 68살 김모 씨가 바다로 추락해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김 씨가 돌풍을 만나 바다로 추락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후 5시 50분쯤에는 제주시 구자읍 월정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관광객 23살 이모 씨가 바다에 빠졌다가 일행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상반기 소방 관련법 위반 행위 22건을 수사해 4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유형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이 14건, 소방시설법 6건, 구급대원 폭행 2건 등입니다. 소방본부는 도내 건설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행위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올해 누리과정 부족분과 누리과정 부담으로 편성하지 못한 시설 현안 사업비가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입장을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와 공유해 누리과정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예산은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과 성면 교체 사업 등 282억 원 규모입니다. 제주 도내 학부모의 60% 이상이 이성문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5월 학부모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4.1%가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고 보통이 32.4%, 부정적은 3.4%였습니다. 학부모들은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비 지원을 꼽았고 임기 후반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학생 인권을 위한 학교 문화를 꼽았습니다. 감귤 상품 기준을 크기에서 당도로 바꾸는 방안을 놓고 농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주최한 토론회에서 고품질 감귤 유통이 농가와 소비자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과 당도가 높은 비규격 감귤이 상품으로 추가되면 출하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주 농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할지 여부를 이달 말까지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동지역 모든 클린하우스에 음식물 쓰레기 계량 장비가 설치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카드 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계량 장비 카드는 세대당 한 장씩 보급됐고 1kg당 22원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편의점에서 충전하거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